전 세계가 지금 경제가 굉장히 비정상적입니다. 자, 전 세계 경제만 비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시대적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적 정신 자체가 전 세계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냉전 시대도 아니고 혹자는 신냉전이라 하지만 사실상 대혼돈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질서가 정치에서도 외교에서도 무너지듯이 지금 경제에서도 무너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좋았던 시절은 거의 끝나가고 있다. 자, 그 속에서 경제가 굉장히 쇼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물가가 3월 달에 8.5%로 급등을 했습니다. 2월 달에 7.9, 1월 달에 7.5, 12월 달에 7%,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6%대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가요, 한 달 전 3월 6일에는 1.683이었는데 지금 4월 11일 날 2.774입니다. 올해 2월 달에는 1.4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정확하게 두 달 만에 2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준이 2번 이상 빅스텝을 해서 지금 금리를 또 올리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앞에 말한 미국의 금리는 10년물 국채, 미국의 국채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 러시아 침공, 유가 급등 등 악재가 3월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이게 다 반영이 되었어요. 에너지 식품 분야가 올라서 백악관도 이례적으로 이것이 심각하다라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까지 오게 됐고, 자, 그러면서 연초부터 외국인들이 한국 코스피 주식시장에서 10조를 팔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단타로 잠깐 이 정보 있는 종목에서 벌어먹고, 전체적으로는 연일 계속 외국인들이 인플레가 시작되니까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지금 금리가 치솟을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주식과 주식 투자와 금리 상승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의 금융시장, 즉 주식시장 등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심지어 10조어치 발행한 한전회사채도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까지도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환율이 12일에는 1236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환율 폭등이죠. 자, 금융통화위원회가 내일 열리는데 또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이 여기에 취할 방도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미국은 결국은 큰 폭으로 금리를 올려가지고 결국 인플레를 누를 수밖에 없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을 누르는 방법은 결국은 금리를 인상시키고 시중에 흘러다니는 유동성, 즉 통화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다 긴축, 즉 미국 중앙은행으로 빨아들여서 그래서 시중의 통화량을 적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결국은 이런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미국이 통화량을 줄이겠다.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요? 큰 폭의 금리 인상이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초긴축, 슈퍼 울트라 하이 디그리 금리 인상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초고강도 긴축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미국이 이제 빅스텝이라고 부르는 0.5% 이상의 금리 상승을 올해 최소 2번 이상, 제가 볼 때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한 3번 이상도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금리를 올려서 그러면 금리가 오르면 이자가 짭짤하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돈들이 은행으로 다시 들어가지요. 자, 이렇게 되면 돈은 항상 투자는 은행에 이자를 받을 것이냐, 주식시장에 투자할 거냐, 경제학에서 봤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서로 대체제죠. 그러니까 은행으로 넣게 되면 주식시장에서는 돈이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그런 은행의 금리가 발생할 경우에는 주식시장 가격들이 폭락을 하게 되죠. 자, 한국의 지금 이 주식시장의 붕괴가 예상이 되는데 지금 코스피가 2650선까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조금은 이제 어제 충격을 회복한다고 오르고 있는데 일시적이고요. 결국은 코스피는 계속 내려가고 코스닥과 이 환율은 올라가는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당분간은. 그 당분간은 올해 내내 그럴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코로나가 지금 회복된다라고 억지로 만들고 있죠. 제가 나중에 이제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코로나 다룰 때. 근데 이것도 가짜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게 쉽지가 않고 엄청난 부작용을 낳으면서 둘 다 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래서 유럽이나 완전히 그냥 러시아를 봉쇄하는 상황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세계 경제의 충격은요, 이제 시작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견디지 못한 이 스리랑카 같은 나라가 식량, 에너지값 등이 폭등하며 고물가 폭탄을 맞았죠. 수입할 돈이 없대요. 또 왜 수입할 외환이 없느냐? 중국이 1대1로로 다 긁어가면서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초 생필품 가격이 올라가고 기름 넣는다고 한 6시간, 10시간씩 줄을 쓴답니다. 그리고 식료품점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대요. 자, 그래서 스리랑카가 제한적 디폴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10억 달러의 상한을 일시 유예하는 제한적 디폴트에 들어갔는데 코로나 약도 살 돈이 없다. 그래서 정권 퇴진 시위가 연일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쿠팡이 연 1만 명을 늘렸다. 의미 있는 고용 성장을 했다. 1년 신규 채용이 최다다. 그래서 고용 있는 성장의 주역이다. 삼성이나 현대를 앞질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쿠팡의 고용 증가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의미 있는 고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 쿠팡이 3년 후에는 10만 명이 된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넘을 것이다. 지금 쿠팡의 고용 인원이 66,633명, 현대자동차 68,837명과 비슷하고요. LG전자나 SK하이닉스는 3만 명대, 2만 명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쿠팡의 절반이나 3분의 1밖에 안 돼요. 한국에서 제일 많이 고용하는 삼성이 11만 2천입니다. 그래서 대기업 제치고 임직원 수가 빅3에 들어갔는데 이 전자상거래 이커머스의 고용 취약 편견을 깨고 그 배달에서 창출하고 있다. 쿠팡은 직매입, 분류, 배송을 직접 한다. 그래서 노동 집약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한 문제들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쿠팡 알바 덕에 코로나를 버텼다는데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시급 인생을 평생 못 벗어날까 불안하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이나 주말에 시간당 임금이 높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멀티잡을 하는 사람들이 그때 몰리고 근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은 그 이면에 보면요. 이 음식 배달 노동자 49만 명이 전부 비정규직이고 날씨에 따라서 여러 조건에 따라서 수입이 들쭉날쭉하고 이 쿠팡 친구라고 부르는 이 배달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 그래서 과로사가 지금 연일 살인적인 스케줄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2시간 부실안정 교육을 받고 바로 타는데 아찔한 국민부업이다. 그래서 배달 라이드 잇단 사망사고에도 월급으로 부족하니 투잡 뛰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니면 뭐 할 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한다. 그래서 배달 플랫폼들은 모집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안전교육은 거의 하지 않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배달 관계자의 이야기는요, 이렇습니다. 이 배달업계의 이런 비정규직 부분에서 투잡을 뛰거나 신용불량 등으로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고용에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본인이 일하고 싶을 때만 일한다. 그게 이 업종의 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많은 배달비를 누가 가져갔나라는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달 앱도 식당도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소비자는 너무 비싸다고 불만이고 배달 앱도 식당도 남는 게 없다. 자, 그래서 도대체 누가 이 배달비를 가져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이게 지금 한번 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또 배달 앱들은 매출은 느는데 손실은 커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단건 배달로 치킨 게임, 즉 서로 니죽나 내죽나 싸워보던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은 적자가 늘자 요금 할인 프로모션을 중단하고 식당이 결국 배달비를 떠안게 되면서 식당도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음식 배달비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그 수수료의 소비자도 또 혼란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기본적인 문제는요, 쿠팡의 노동자가 늘어났다라는 부분, 저희들이 다시 이 문제를 여러 번에 걸쳐서 좀 따져보겠지만은, 자, 이런 직종들이 늘어난다라는 거는 이거 오래 못합니다. 결국 5년 안팎에 다 그만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다 보면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노동 강도가 엄청 셉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명확하지요. 자, 그러면서 결국은 지금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배달앱도 적자다. 식당도 적자다. 자, 그리고 배달하는 라이더들도 자기들이 그렇다고 떼돈을 버는 걸 또 아니고 불안한 목숨 걸고 배달한다. 자, 그래서 이 나라가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런 배달 일과 그런 배달과 관련된 전자상거래들 이런 것들이 지금 홀로 커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또 수많은 문제들이 쌓이고 있고 그래서 경제가 굉장히 부실해지면서 근로자의 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 고용의 질이요. 그리고 이렇게 고용의 질이 좋지 않은 것도 고용으로 집게 되는 것이 문제다. 누가 이 라이더 하면서 퇴직금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고 그리고 내가 늙어서도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결국 일시적으로 대안이 없으니까 잠깐 타면서 돈 조금 만지는데 그것은 순간 반짝하고 마는 거죠. 자, 한국 경제의 앞날없는 이 암울함과 그리고 마치 이 몰핀, 아편 같은 배달 노동자의 증가, 참 이것들이 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 미래는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꼬꼬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우라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개무리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